가끔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한없이 불편해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은 이게 아닌데, 나는 훨씬 더 나은 걸 할 수 있는데,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 말처럼 이상은 저기 높은 곳에 있는데 현실은 시궁창의 꼴이랄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보며 힘을 내보자 하기도 하지만 귓가에서 째깍째깍 울리는 시계소리는 온전히 나의 초조함이며 고통이고 공포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땐 그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나아지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 가장 강한 마음조차 대책 없이 흔들리는 날에 나를 부여잡을 무언가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모비신 영화방 제기사. 예,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는 남자 철기사입니다. 흑기사입니다. 철기사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아유,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요. 그냥 너무 칙칙하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씩 이제 덧붙이기로 했습니다. 매주. 근데 왜 지속 가능한 네? 일이에요? 왜 지속 가능하니? 인생 뭐 한 80, 90까지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기 때문에 여태까지 백수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라디오 스타 느낌인데? 그 다시 만나요 제발 약간 이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씩 좀 생각해 보세요. 네, 다음에 심심하잖아요. 네. 더 심심해졌다. 네. 철기사님 약간 오늘 컨디션 좋네요. 네? 안 좋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신상 털린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나요? 일이었죠? 네? 아, 그냥 어디 핸드폰으로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뭘 깔라고 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깔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개인정보 인증번호가 계속 날라와서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지금 저는 기분 다운돼 있어요. 왜죠? 기사님? 딸기 스무디가 너무 맛이 없어. 저도 잠깐 마셔봤는데 여기 이제 어딘지 밝히진 않을게요. 밝히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요. 밝히진 못하지만 신촌에 있는 모 스터디룸에서 딸기 스무디 시켰는데 진짜 맛이 없습니다. 정말 얼음 반 시럽 반? 진짜 맛이 없네요. 근데 철기사님 맛이 맞는 것 같아요, 입맛에. 저는 자꾸 땡기더라고요. 맛은 없는데 이게 불량식품의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불량식품은 4대 악이죠. 우리 철기사 포함해서 5대학? 5대. 불량식품과 더불어 또 우리 철기사님이 주폭도 잘하니까. 주폭이 뭐죠? 제가 술을 먹고 폭력을 하는. 제가 경고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저 아는 식으로 막 말씀하시는데 경고합니다. 두 번째 하면은 뭐 녹음 중에 폭력 일어납니다. 자, 이제 또 6대 폭력.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쪽 치부를 제가 드러내겠 겁니다.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희 철기사님, 흑기사님 근황 좀 얘기하죠, 저희. 들어가기 전에. 근황이요. 네. 근데 저희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왜 매주마다 오프닝 때마다 근황을 밝혀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거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없어요, 사실. 할 게 없어서. 아니, 할 게 없는 것보다 일종의 요식행위. 일단 해야 한다고 했고 과거부터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 그 정도로 하면 되지. 뭐 까칠합니까? 네? 아니 뭐 별로 안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무슨 유명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간략하게 해봐요, 그래도. 먼저 하세요. 그럼. 먼저요? 엄청 바빴어요. 저는 바빴는데 일주일 내내 막 서울 이곳저곳 수도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좀 알아보느라고 바빴습니다. 직구매 하시나요? 직구매는 아니고 하는 일 때문에 정말 연봉으로 1평짜리 아파트도 못 사지만
뭐 알아보고 이런저런 걸 했습니다. 부동산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느낀 점이요. 진짜 돈이 판타지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평당 뭐 개포동을 갔는데 평당 4천만 원 뭐 분양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4천만 원 뭐 4천 원? 뭐 이거 지금 스무디가 4,500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조금 싸졌구나 이랬는데 막상 보니까 제 연봉으로 1평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왜 조사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걸로 또 제 기사한테 할 말이 있어요. 요새 제 기사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제가 요즘에 근황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중국 투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33이 되기 전에는 중국을 가자. 중국이 기회의 땅이다.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굴려봐도 한국에서 돈을 벌기 쉽지가 않은 거. 아까 흑 기사님 말처럼 연봉 투자해봤자 땅 한 평 사기가 힘들어. 그쵸. 하지만 중국은 하면 돼. 근데 제 기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나요? 아니, 사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어느 조직에서 속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생활이. 맞아요. 이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조직과 별개로 어떻게 경제적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 하루에 한 번씩 자꾸 어디서 일해야겠다는 지역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가게 내려고 하다가 수도권으로 갔다가 이번 또 중국으로 갔으니까 스케일이 계속 넓어지고 커지고 있어. 내일은 또 어디 러시아 가서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제 기사가 오늘 기분 낸다고 지금 차 렌탈해서 왔거든요. 사치죠, 사치. 사치지. 약간 내가 보니까 스웩을 꿈꿔, 스웩을. 약간 돈은 못 모을 것 같아요. 약간, 네. 예. 지난주가 아니지. 저번에 윤동주 씨 닮았다고 제 기사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또 누구랑 닮았냐면, 마윈 아십니까? 아예 오히려 마윈이 닮았어. 알라바바? 네. 마윈하고 진짜 닮았습니다, 마윈하고. 이 돈벌 관상이에요, 이분이. 돈벌 관상은 맞아요, 진짜로. 돈벌 광산이에요. 이거. 제가 이제 흑 기사님이 철 기사님 저를 또 뭐라고 보시냐면 정주영이라 불러요. 불도저 같은. 네. 불도저. 한다면 합니다. 당장 내일 북한으로 속 끌고 갈 사람이야, 이 양반은. 진짜로. 불도저요. 기대해 주세요. 아니 이제 33살쯤에 이제 아침마당에 한번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제 기사가 이제 그 요식업계로 간다면 철 기사는 르꼬르동 블루로 다녀서 맞죠? 메인 셰프가 되겠다는 지금 꿈을 네. 꾸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지금 철 기사를 어떻게 쓸까? 제 인생의 화두입니다 지금. 철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착취를 해서 돈을 벌까? 철 기사를 일베를 접속하게 하면 어떨까요? 좋죠. 일베를 접속하면 사람들이 존나 노예에 가깝게 돼. 이 얘기는 좀 너무 이제 과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네, 하시는 네. 거예요. 요거는 편집감이다, 요거는. 네. 여기까지 대답할 가치가 없네. 네. 여러분 부자 됩시다. 마음의 부자 돼요. 돈 많아봤자 뭐해. 마음의 부정가 돼요. 근데 사실 솔직히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경제적 자립도를 꿈꾸는 것도 있지만 어떤 좀 불확실한 공간에서 어떻게든 좀 읽어가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요. 이제 좀 그치.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자기 세계를 구축한다는 말씀, 그 말하고 좀. 맞죠. 네. 약간 이제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이제 영화랑 연결이 되네. 자기만의 세계. 어때요? 어, 우리가 소개할 영화 룸이랑. 맞네요. 연결이 되나요? 네, 저 이렇게 꾸역꾸역 아주 짜 오셔가지고 연결을 해봤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화 얘기 가볼까요? 이제? 갈까요? 네. 저희 오늘 할 영화는 레니 에이브러햄슨 프랭크란 영화로 이제 좀 이제 화제가 됐던. 네. 그 감독의 신작 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각색한 영화죠. 그죠? 아마존에서 한 32주간 1등을 했던 룸이란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저 예고편 듣고 이제 오겠습니다. This interview, we're grateful to hear your story. For 5 years, you made life in that small room, that prison. Good morning, lamp. Good morning, plant. Good morning, sink. You chose to tell Jack that room. You're so old now. You are so old now. Yeah. Was the whole world, that there was nothing else. Did you ever think you would be free? And I'm gonna be there in your head talking to you. Truck. Look out. Run. Somebody.
hoped. No matter how sweet the song, we push so hard. Thanks for saving our little girl. I've been in the world 37 hours. That's us. Everyone keeps asking, are we okay? You have no idea what's going on in my head. Yeah, well, try me. Then every time you look at me, that's all that you see? Will he find us? No, you will never find us. You're gonna love it. What? The world. 예, 이제 저희 예고편 듣고 왔는데요. 흑기사님, 네. 오랜만에 철기사님이 거부를 하셨어요. 제가 할게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렇게 10초 전에 얘기한 것도 까먹으니 무슨 진행을 하겠다고. 우리 일단 이 비화를 얘기합시다. 제가 사실 줄거리랑 시화를 다 얘기하고 각자 한 개씩 화두를 이제 철기사가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참 거부할 수 없는 전화여서. 공적인 전화가 네. 오고 제 기사는 예 선배님 이러고 지금 전화를 받으러 가서 다시 이제 네. 녹음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그러고 10초 전에 철 기사가 내가 줄거리 요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 기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니까 제 기사가 정지용 소리를 듣는 거야. 정지용 소리. 이게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냥. 진짜. 그러면 철기사님, 줄거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룸 영화는 레니 에이브럼 헨스 감독의 2015년작이고 주요 줄거리는 이제 조이라는 이제 여주인공이 고등학교 시절에 닉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유인을 당해가지고 감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금된 시간이 영화에서 7년이었나요? 됐죠? 7년 동안 이제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탈출을 하지 못하는 헛간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닉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잭. 그리고 이제 영화는 이제 5살이 된 잭과 엄마 조이의 이제 얘기인데 탈출부터 그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에 적응해가는 두 모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가 되게 특이하죠, 철 기사님. 그 바라보는 시점이 좀 특이하다고 하셨는데. 아 이게 네. 영화 예고편만 보고 홍보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워낙 여주인공이 오스카상도 받고 하니까 화제가 돼가서 이제 어떤 탈출에 포커스가 맞춰진 영화 겠거니 하고 이제 관람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영화는 실질적으로 모든 시선이 아이의 시선에서 영화가 진행되고 아이가 오히려 주인공이 더 큰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하게끔 하는 사실 스릴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뭐랄까 굳이 장르 구분을 하자면은 성장 영화에 가깝다. 예. 오히려 성장 영화죠. 그렇죠. 말하는 화자가 그 샘이라는 아들이죠. 잭이라는 아들의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되게 특이한 구조를 사실 가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영화가 저 비극적인 사건을 좀 희망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어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 잘 모르고 좀 희망을 품고 있는 아이의 입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 영화가 저도 역시나 희망적으로 좀 다가온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영화가 영화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어떤 비극이라든지 아픈 모습이 잘 그려지진 않은데 실제로는 더 큰 비극이 있죠, 이 영화는. 그렇죠. 네. 이제 영화가 이제 뭐 소설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소설은 또 다른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실화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요제프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24년 동안 감금을 해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것도 8개 문으로 이루어진 방공호에서 24년 동안 딸을 감금하고 강간을 해서 7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리고 7명의 자녀 중 1명은 중간에 죽고 3명의 자녀는 그 입양을 보내고 나머지 3명과 그 엄마가 24년 동안 살게 되는데
한 아이가 너무 아파서 심장병 때문에 간질인가? 그쵸? 그것 때문에 응급실에 갈 일이 있어서 24년 만에 그 딸은 병원을 가게 되고 병원에 나와서 경찰에 신고해서 세상 밖에 나오게 되는데요. 진짜 사실 실화가 더 엽기적이죠. 진짜 엽기라는 말밖에 맞아요. 표현할 수 없는. 맞아요. 저도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화가 뭔지? 네, 실화가 뭔지. 찾아봤는데 영화 정도 수준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실화는 훨씬 더 혐오스럽고 회개wak직하고. 물론 영화도 되게 끔찍한 맞아요, 현실이에요. 맞아요. 영화도 충분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인데 실화는 더 끔찍한 게 방공호에다 숨겨놨는데 그 방공호 구조도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장난 아닙니다. 8개의 문을 지나서 겨우 다다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그런 거예요. 메두사 잡으러 가는 길. 메두사. 그리스 신화에 나올 만한. 난 무슨 대통령 그 박정희가 뭐 여의도에 방공호 했다면서요? 거긴 줄 알았어. 진짜 비밀번호를 8번을 다른 걸 다 입력해가지고 그 방공호의 문 무게만 300kg가 넘는다고. 그런 데를 가뒀다고 하고 사실 아까 철 기사 말대로 이 영화도 한없이 뭐 굉장히 혐오스럽기도 하고 충격적인 영화지만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이의 눈빛으로 담은 게 조금 이렇게 뭉개서 담긴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한 명씩 좀 그 소감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어때요? 네. 철 기사부터 한번. 이것도 접니까. 고유명사니까. 저는 이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성장 영화로서의 어떤 영화? 이런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엄마가 주로 메인이 된 영화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면은 완전히 아이 시점에서 그려지고 아이가 한정된 공간에서 현실 감각을 상실해 가는 채 살아가다가 진정한 현실과 리얼 월드하고 이제 마주치면서 벌어지게 되는 어떤 아이의 성장 그리고 그런 것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이제 그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쵸. 그게 또 영화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 딱 시작하면은 그 주인공인 5살짜리 잭이 막 안녕 뭐 세면대 안녕 뭐 막 창문 막 이러면서 그 작은 갇힌 공간에 인사를 해요. 그러고 이제 이야기가 쭉 흘러가고 마지막 되면은 다시 그 방을 찾게 되는데 굿모닝 뭐 창문 뭐 굿모닝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굿바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성장했다는 거죠. 그 5살짜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좀 전체 맥락은 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예. 아이의 성장이 진짜 눈에 띄게 보이죠. 2시간 동안. 그쵸. 네. 근데 아이가 정말 똑똑해요. 영화 속에서. 아이의 의구심이 그 들 재치 정도로. 있는 그런 입담.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너도 5살이니까 생일을 맞이합니다. 영화 상에서 생일을 지나고 이제 어머니가 탈출을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너도 5살이 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 룸이 사실은 진짜 세상이고 TV 속에서 보이는 세상은 사실은 마법이고 매직이고 뭐 우주다. 여기가 이 작은 한 평의 공간만이 너가 볼 수 있는 진짜 세상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세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5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네가 이제 5살이 됐고 그 전까지 내가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넌 진짜 세상을 알아야 된다. 하면 하나 둘씩 알려주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잭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난 다시 4살로 돌아간다. 이런 재치들이 참, 네, 재미있습니다. 대사 좋았다. 네, 네. 이런 측면에서 저도 덧붙여서 뭐 제가 느낀 소감은 제가 영화를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게 갇힌 공간이고 폐쇄된 공간이고 너무너무 슬픈 공간인데 공간을 엄청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들었던 게 그 영화 파우스트 혹시 보셨어요? 그 파우스트 보면은 압니다. 널찍한 공간을 좁게 그리거든요, 굉장히. 그 절대 그 원경을 안 그려요, 영화를. 그래가지고 막 그 주인공 주변을 막 미친 듯하게 막 좁은 장면, 마치 카프카의 소설을 읽는 듯한 그 느낌을 주게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그 작은 공간에 원경을 계속 집었더라고요. 넓게 그리고 천정도 계속 넓게 잡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하고 돌아온 아이가 본 방은 너무나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이랬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방이 아이에게는 세계고 우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기준이라고 아까 철기사 그랬는데
아이의 기준이니까 그 공간은 너무너무 크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바깥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세계였는데 이제 그 세계가 넓어지니까 너무나 하찮은 공간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성장의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감독이 철저하게 아이의 시점에 따라서 공간을 배치하는 것도 좀 다르게 갔네요. 처음엔 공간을 되게 크게 그렸다가 나중에는 좀 작게 그리고. 그렇죠. 이 영화의 제일 백미였죠. 저는 사실. 저도 흑 기사님이 얘기하니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 얘기도 마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탈출하고 나서 다시 엔딩 장면에 이제 집을 다시 찾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이미 하나의 지각으로 잡은 공간이라는 개념이 그 중간에 탈출한 이후로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에게는 5살짜리 아이에겐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집을 방문해서도 사실 그때 정확한 대사는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여기가 우리가 살았던 집 맞아? 맞죠. 여기가 진짜 내 세면대야? 근데 엄마가 맞아. 우리는 여기에 살았고 이제 너는 여기랑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 또 작별 인사를 하면서 딱 이제 뒷모습 나오면서 영화 끝나는데 그쵸? 거기서 다시 또 얘기하자면 성장을 한 거고. 근데 저도 어머니도 되게 불쌍한 존재지만 어떻게 다르게 좀 생각을 더 해보면은 한 공간에서 근데 이거는 이 아이는 7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죠. 5년이지. 5년 같이 네, 있었죠. 네. 근데 실제 실화에서는 큰 아이는 19년을 같이 있던 거잖아요. 네, 네. 그 아이가 19년 동안 작은 공간에서 갇혀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 바깥에 나갔을 때 그 충격과 그런 느낌은 좀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영화에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거는 어떤 TV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엄마랑 해서 일종의 학습을 하잖아요. 난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면 어떤 식으로 고통을 받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실화에 19년 살았던 사람에 대한 어떤 계속 심리적인이나 병리적인 작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특이한 경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는데 그냥 다른 여타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인 아이인데 소극적으로 바뀌는 거?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마음 여는 거. 요게 약간 나는 정말 저런가? 아니, 더 좀 안 좋은 그게 있지 않을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하죠. 저도 엄청 궁금했어요. 그쵸. 저 안 그래도 이거 팟캐스트 하기 전에 알아볼까 하다가 자료가 영어라서 에이씨, 됐다. 근데 그 첫째 딸이 결혼을 했대요. 경비원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지만 다행이다. 네, 그거 이상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약간은 이제 맞아요. 선을 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제 기사가 또 맞죠. 예. 할 말 있다면서요. 네, 저는 이게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 영화보다도 영화의 결말보다도 실화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안정점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간음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해답이 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자신의 슬픔 이후에 이제 다시 인생을 고쳐가는 과정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폭력이지, 폭력.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폭력인데 그런 거에서는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정말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낸 데는 의의가 있고 그런 비극을 우리가 좀 알고 그런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좋은 영화긴 한데 한쪽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 사건 당사자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들이 되게 공유되는 거잖아요. 이런 면이 좀 딜레마적이지 않나. 좀 약간은 좀.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은 그게 전면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영화에서도 TV 토크쇼에 나와서 맞죠. 인터뷰를 예.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엄마가 언론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다음 씬이 이제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하는 장면이랑 연결되는 거 보면은 정 기사님이 말씀했던 그런 어떤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라는 점을 이제 영화에서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당장 네이버만 가도 룸이라는 걸 딱 치고 스페이스를 치면은 룸 실화가 딱 첫 번째 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소비하기 원하고. 그러니까 요새 웃긴 거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실화를 바탕한 얘기들이 서사들이 이제 조금 흥행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서사에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실화에
좀 기대는구나. 혹은 뭐 팔린다는 걸 아니까 계속 실화에 기대는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은 어떤 소비자들도 계속 그 실화를 기대해서 막 있을 법한 얘기니까 더 재밌다. 뭐 쉽게 얘기하면 좀 그런 식으로 된 거. 작년에 개봉한 소수의견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네. 그 영화는 12개의 실화를 섞은 영화입니다. 그 법조문이 있잖아요. 노동자와 어떤 사측간의 네. 그런 문제를 1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실화를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만든 영화 작업한. 그쵸. 사실 그거는 소나람 씨의 소설이 원작이죠. 소설? 예. 근데 그 소나람 씨 소설이 소위 대박이죠, 그거는. 그때 소설이 워낙 잘 만든 소설이라서 영화는 거의 뭐 복붙이라고 들었어요. 그래, 맞아. 좀 그런 거 있고 아까 그 장면에서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그 TV에서 나온 어떤 인터뷰, 그러니까 탈출한 이후에 굉장히 이게 사실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론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모자를 취재하려고 합니다. 특종감이죠, 말 그대로. 특종감이죠, 사실. 뭐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면 당연히 멘트라도 하나 받고 싶은 대상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TV에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딱 그게 생각났어요. TV에 인터뷰를 하는데 TV에서 굉장히 막 저열한 질문을 하거든요. 뭐라 하죠? 그래서? 자식 누구 자식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좀 돌려요, 그 엄마가. 이건 부모 역할을 안 하면은 아빠가 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아이의 유일한 부모다.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생물학적 부모는 누구? 막 이렇게 또 물어봐요. 맞잖아요. 사실 생물학적 누군가 남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고 결국 이제 뭐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데 그 영화 초반을 보면은 이제 진짜와 가짜에 대한 계속 구분을 이제 그 5살짜리 잭이 고민을 해요. 뭐 이 TV 속은 가짜고 내가 엄마랑 있는 건 진짜 이러다가 TV 속에 있는 것도 이제 진짜라는 걸 깨닫고 계속 다른 진짜 세계를 계속 경험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모든 게 어떤 게 진짜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웃긴 게 TV 속의 장면을 연출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 모자의 얘기는 일종의 가짜인 거예요. 가짜로 계속 생물학적 부모는 누구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그런 것만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가 아닌 계속 인공적 만들어진 사실을 계속 전파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진짜와 가짜 사이의 그 대립에서 아이는 성장하지만 엄마는 거기 갈등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되게 공유할 수 없는 진짜 이런 건가? 공유할 수 없는 진짜 그런 거라 가짜이길 바라긴 진짜? 내가 잘못 잡았나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설명이 좀 중언부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 속 사실도 진짜라고 인지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방 안에서만큼 가짜인 거다 이거죠. 왜냐면 방 안에서의 진짜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잖아요. 맞네. 근데 TV 속 진짜가 진짜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TV 속의 그 모습도 다시 또 가짜인 거야. 그 방만큼. 좀 약간 이상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감독의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막 섬세하게는 좀 캐치를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좀 이 브리라슨이라는 배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 기자님. 이 네. 배우 되게 생소한 배우입니다. 네. 이 배우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 그 전 작품들을 보니까 뭐 그 전 작품들이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또. 근데 상을 타지 않았나요? 네, 맞죠.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오스카. 네,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탔죠. 네. 음. 여우주연상을 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했습니다. 올해는 브리라슨이 탈 거다. 아카데미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아픈 사람인데 딱 이 역에 어울리는 배역이라서 그치. 네. 모범적 이야기에. 네, 모범적인 딱 배역을 했기 때문에 브리라슨이 받을 거라 예상을 했고 또 철석같이 또 브리라슨이 상을 탔는. 근데 사실 그 조이가 저는 이 영화의 주연이라고 하기에 참 물론 주연이죠. 공동 주연은 맞는데 아까 철 기자가 얘기했듯이 방점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 제이콥 트렘블레이 이 배우를 검색을 해봤는데 그 미국 배우 협회인가 거기서 뭐 그 상은 받았더라고요. 나무조연상. 근데 저는 오히려 내가 아카데미라면 나무주연상으로 사실 이 제이콥 트렘블레이를 줄 만큼 참 연기를 잘했다고 맞죠. 생각하거든요. 다코다 패닝 이후에 이렇게 또 연기 잘하는 아역이 한 명 더 탄생한 느낌 받았죠. 네. 약간 그래서
극중 나이는 5살이고 뭐 실제 나이는 뭐 어떻게든 10살 이내인데 연기를 너무 좀 소름 돋게 잘해서 약간 오히려 조금 구역질 날 정도로 더라고요. 저는 어느 장면을 넘어서서 이거 조금 이상한데 약간 이 정도로 너무 저는- 잘해서요? 네, 너무 잘해서 좀 그런 건 있었습니다. 맞죠. 아카데미를 받은 브리라슨보다 또 더 각인되는 연기를 보여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영화 보면서도 저는 브리 라슨보다도 이 꼬마의 색이 더 눈에 들어오고 사실 모든 관객들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장면이 있나요, 사실? 이 배우의 좀 연기가 이 장면만큼은 좀 확 왔다. 저는 그거예요. 아까 인터뷰 얘기를 제가 또 다시 얘기하자면 인터뷰를 이제 TV 쇼랑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하면서 이제 막 그 엄마가 되게 고생하는 게 이제 막 심적으로 고생을 하는데 아이가 그걸 딱 멀리서 보고 있어요. 맞죠. 그 장면 약간 놀랐어요. 아이가 딱 지켜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 사려 깊은 아이네, 진짜. 사력이 붓기도 하고 그 아이 눈에서 그 진짜와 가짜, 진짜와 안 진짜를 그 고민하는 어떤 철학적 번뇌까지 느껴질 정도의 그 표정이 좀 보여서 좀 약간 놀라긴 했었어요. 철 기사님. 저는 근데 저는 딱히 무슨 한 장면을 꼽기보다는 그냥 이 애가 왜 눈에 또 더 들어오냐면 약간 좀 정제되어 있는 어떤 아역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저는 좀 그런지 안 한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약간 애한테 너무 많은 디렉팅을 안 준 것 같다. 오히려 그 애가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인상적인 연기를 보인 것 같다라고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 로렌스 애니의 영화 같은 느낌의 연기였어요. 막 자유분방한. 로렌스 애니 막 엄청 좀 과하잖아요. 그 정념들이 그런 게 맞아, 아이한테 보였어요. 저는 이 아이의 명장면을 뽑자면은 그 이제 엄마랑 이 아이랑 탈출을 계획을 합니다. 그 마지막 시도가 뭐냐면은 이 아이가 죽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습을 합니다. 그쵸, 중간에 나오죠. 그 카페트 같은 거에다가 아이를 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그 연습을 엄마가 강제로 훈육을 시켜요. 근데 그 아이는 싫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이런 강요를 하는 엄마의 모습에 되게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돌돌 마는데 돌돌 말렸다 이제 너보고 이제 힘을 써서 다시 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돌돌 말렸던 아이가 얼굴이 탁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아이가 했던 멘트가 있어요. 엄마 미워. 근데 그 장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맞아. 네. 아이 연기가 참 뛰어났어요, 진짜. 원래 영화의 아역은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맞죠. 단편이든 장편이든 다루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건 어땠어요? 탈출하는 장면? 그치, 그 과정이나 약간?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방이 3개인 사람에게 방 밖에를 탈출하라는 게 당위적으로 설득을 어떻게 시킬 거며 그에 대한 과정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이걸 물음표고 되게 의심치거든. 쉽게 생각해 보면은 아우슈비츠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에 갔잖아요. 40년대 때 독가스실에서 많이 죽고. 근데 사실 아우슈비츠 를 담당하는 뭐 유태인들이 한 1000명 정도 이제 수용이 되고 이제 1000명 쭉 해가지고 막 수백만 명이 수용돼 있었는데 그 1000명을 관리하는 독일인이 채 10명도 안 됐다고 해요. 그 작은 인원으로 관리했었던 거는 공포예요. 너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너는 이럴 운명이고 너는 이럴 수밖에 없는 녀석이다. 라고 해서 사실 유태인들이 그 안에서 독일인한테 복종하고 유태인이 오히려 그 다른 더 밑에 유태인들을 막 폭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질서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요인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려고 해도 탈출이 되게 안 됐어요. 맞죠. 사실 엄연히 따져보면 그 1000명이 그 10명 안 된 사람 다 다리 하나씩 붙잡고 막 때려 패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손쉽게 돼요. 손쉽게 된다는 게 그 아이의 총명함으로 엄마가 하라는 그 오더대로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차가 멈춰졌을 때 뛰어내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금 나라면 그럴 수 있나? 애가 총명해서일까? 나는 내 안에 방이라는 세계에 계속 갇혀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도 진짜 방금 흑기사님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한 공간에 갇혀 있거나 어느 관념에 갇혀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 밖에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정착화되고 고착화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엄마는 특히 실화를 보면은 19년간 한 공간에 갇혀 있으면은 어느 순간 그 공간이 내 공간이 돼버리고 밖에 나갈 생각을 아예 포기할 것 같은데 끝까지 시도를 하잖아요. 그게 모성의 힘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영화에서 전 잠깐 느낀 건데 계기가 야 우리는 너가 다 됐으니까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전기를 끊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애란 말이 맞는 게 전기가 끊겨서 생활을 못하면 애는 죽잖아요. 결국. 그런 건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난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진짜 모성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성애를 발동하게끔 한 거는 전기를 끊었잖아요. 그 닉 아저씨가 해고를 당했다고 돈을 뭐 더 이상 생활 뭐 하게 못한다 막 이러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고 전기를 딱 끊어버리는데 그거는 좀 아닌가? 그러니까 시도를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전기를 끄는 건가? 아니요. 그 돈이 없어서. 아 돈이 없어. 네.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도 돈인데 그 전 장면이 아이한테 닉 아저씨가 이제 아이가 이제 원래는 닉 아저씨가 이제 방에 올 때마다 이제 벽장에 숨어서 자는데 그날 아이가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맞아. 폭력이 벌어지잖아요. 폭력의 상황이.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보복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을 발단으로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탈출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그거죠. 맞습니다. 근데 닉이란 인물이 참 무섭죠, 여기서. 정말 어떻게 파렴치한 인물인데, 서구의 어떤 전례들을 보면은 정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사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런가? 아청법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근데 우리나라도 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는 또 닉을 깊게 안 그린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도요. 표면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시선에서 영화를 그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면적으로 그 범죄자가 나올 수는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아까 탈출하는 장면 저도 네, 얘기하면은 네. 탈출 저는 뭐 딴 거보다도 근데 이 탈출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아이가 돌돌 말린 카펫에서 이제 풀려 나가지고 처음 보는 게 진짜 하늘입니다. 파란색 하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깔리는 BGM이 되게 좋아요. BGM이 음악이 되게 벅차오르게 만드는 그런 음악을 써가지고 이게 딱 이 영화가 어떤 시점으로 어떤 주제로 그리고 있다는 거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죠. 뭐야 벌써 영화 끝나? 끝나나? 1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간도 안 된 시점이었죠. 그렇죠? 본격적인 어떤 고민할 거리는 탈출 이외의 현실에서 이제 일들이죠. 맞아요. 탈출 이후의 삶이 어느 부분이 가장 괴로웠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어느 부분이 아니 뭐 영화에 보면은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갈등이 없잖아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서운한 게 있고 그 할머니 엄마의 아버지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 서운한 게 있고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바라보는 이제 아이의 시선이 이제 영화의 시선인데 뭐 그런 간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금된 시간 동안에 자기를 잊고 살았을 거라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서운해하는 또 부모님의 또 맞아요. 입장 차이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랄까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도 가족이란 존재는 참 뭐랄까 그 일상으로 엄청 빨리 돌아가는 어떤 이렇게 끌어당기는 인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 딸이 그렇게 7년 동안 감금 당했고 돌아온 지 열흘도 안 됐는데 그 모녀는 싸우거든요. 그 엄마랑 할머니. 맞죠. 싸우는 것도 왜 서로 신경 안 썼냐 그동안. 그런 식으로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일상이라는 인력으로서 다시 되게 땡겨오는 힘이 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야 이거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되게 겪는 문제인데 저는 좀 잘 그렸다 이건 섬세하게 잘 그렸다 해서 조금 오히려 그 회복 과정에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을 떠나서 브리라 쓴 그 엄마의 입장을 보면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못 찾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런 거 되게 섭섭했을 것 같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텐션 떨어지셨어요? 아 지금 무슨 뭐 고민거리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녹음하다가? 아닙니다. 좀 텐션을 좀 높여주세요. 후반부가 영화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희 예약한 시간에 네. 20분 남았어요. 네, 이제 저희 녹음이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동안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좋은 점을 위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좀 아닌데? 그런 점 있었나요? 설 기사님? 저는 생각보다 근데 영화를 되게 몰입도 있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상하게 좀 집중은 잘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약간 배우들도 조연들도 되게 유명한 분들을 썼는데 약간 좀 호흡이 좀 조화롭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약간 좀 원작에서 물론 이야기를 가져왔겠지만 뭐라고 해야 돼? 그 탈출 이유가 약간 좀 저는 좀 근데 좀 아까 그 우리 갈등 얘기했잖아요. 네. 엄마와 할머니. 약간 이게 약간 좀 정해진 수순대로 약간 레토릭 같은 느낌.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났어요. 저 이상하게 약간 영화 흐름 자체가 좀 엄청 매끄럽진 않았다.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런 느낌에서 아쉽다. 예. 네. 흑기사님은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좀 몰입이 덜 됐어요 사실. 왜냐면은 확 빨려들음직한 이야기인데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그러니까 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이를 설정해놨는데 계속 그 아이의 생각이 너무 고차원적이고 너무 의도성도 크고 그리고 아이 같지 않은 아이를 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 동심입하게 된다. 영화에 계속 개입하는 아이의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계속 조금 뜨는데 그 약간 의구심이 계속 좀 들고 내용 측면에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계속 조금 약간 편견 갖고 보더라고요. 영화를. 이거 아이가 이럴 수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 그러니까 그런 좁은 데서 5년 동안 살았던 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왜 나 설득이 조금 안 되지? 이런 건 조금 계속 머리에 한켠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 후반부에서는 그 어머니를 치유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 전까진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해주는 입장이었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이제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할 때 아이가 치유를 해주는데 그 과정이 좀 약간 아이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머리를 잘라서 보내주고 굉장히 그 레토릭한 얘기로 막 머리를 자르면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걸로 막 하는데 조금 자기적이긴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영화는 소재의 한계가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화를 훼손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영화하는 과정은 좋았는데 약간 소재 자체가 약간 뻔하지 않습니까? 엄마랑 아이랑 5년 동안 갇혀 있다가 어떻게 했어? 탈출을 하겠지. 그 탈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또 벽에 싸워야 돼. 세상이나 또 룸에서 또 탈출을 해야 돼. 그때 또 이제 자식과 그 부모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또 의지하면서 회복하는 그 관계 자체가 너무 뻔한 거예요. 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케빈에 대하여에 비해서 한참 밑에요. 맞죠. 정말 미친 듯이 잘 그리는 영화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맞아. 그런 후반부에 대한 뭐 아까 철 기자 얘기나 제 기자 얘기처럼 예상할 법한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게 좀 치유되고 회복되고 수미상관으로 뭐 거기 만나서 바이바이 약간 그쵸? 그런 건 조금 아쉽네요. 진짜. 이야기에 좀 전형을 따르는 좀 그런 좀 구조로 영화가 진행이 되니까 약간은 이제 조금 더 생각할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법한데 너무 이야기 흐름이 친절하죠. 좀 너무 착하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영화인 것 같네요, 이번 영화가. 네. 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무비치는 영화방에 고정 코스인 오행시, 삼행시 코스 한번 갈까요? 그게 왜 언제부터? 룸인데 뭘로 하지? 룸인데 뭘로 할까요? 꼭 해야 됩니까? 한번 해야죠. 왜 해야죠? 그간 잘해왔으니 그간 잘해왔더니요. 믿고 있습니다.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2번이면 잘했습니다. 뭐 했으면 좋겠어요? 브리라슨? 브리라슨 사행시. 네, 브리라슨 사행시. 이거 하면 진짜 대박 나겠다. 대박이다 이거. 브리라슨. 어렵다 근데. 문 한번 띄워줄까요? 진짜 탐탁치 않네요. 진짜. 이분들하고 하는 게 참 탐탁치가 않습니다. 브라질. 아, 예상했어. 아, 예상한 거 나왔어. 리우 데자니루. 잘했다. 라. 라디오에서 쓰는. 순상님! 순상님! 저 질문 있는데요. 진짜 죽이고 싶다. 누구죠? 브라질 리우데자니루에서 라디오로 선생님을 찾는 사람은. 예. 근데 리우 대전이유 잘했어. 아, 네. 브라질 하면 리우 데자니루가 나와야죠. 이제 정말 이제, 네, 저희 고정 코너. 이 영화 추천하는지, 비추하는지, 혹은 보말, 보든지 말든지. 그냥 꼽죠, 저희. 오랜만에 흑기사님 먼저. 네, 저부터 할까요? 저는 보말. 보말. 네. 이유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운 좋게 좋은 영화를 많이 봤어요. 뭐 유스도 괜찮았고 동주도 괜찮았고 저 얼마 전에 스포트라이트 봤는데 다 괜찮았는데 요 근작들이 좀 본 게 좋아서 요게 약간 힘이 떨어지긴 했어요. 이유인즉 정말 그 후반부에 넘어가서 착하게 굴러가는 예상할 범직한 이야기들이 조금 긴장 없이 되는 게 아무리 연기를 잘했어도 조금 긴장감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추적까지는 아니지만 보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흑기사님은 보말. 철기사님은요? 저도 보말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저를 매력시키는 영화가 아니어서 보든지 말든지로 하겠습니다. 나쁜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말. 1월 달에 오스카 시즌이었죠. 오스카에서 받은 상을 받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여우주연상으로. 나머지 영화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공간을 가지고 영화를 푸는 영화들 중에서 이미 그런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밀도 있는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 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영화들에 비하면은 약간 루즈한 감도 있고, 결말도 정해진 느낌도 있어가지고, 메시지는 좋으나, 영화적인 어떤 짜릿함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저도 보말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3보말 나왔네요, 저희. 그러게요. 네. 계속 우리 추천 나오다 그렇죠. 네. 저희 다음 코스. 이 영화를 보고 또 연관된 영화가 있으면 각자 한 번씩 소개해볼까요? 제 기사부터 해볼래요? 아, 저는 한 번 생각해볼게요. 네, 아직 생각 못했어요. 철 기사는? 저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나는 지금 바뀌었는데 약간 먼저 하세요. 네. 먼저 할까요? 네. 원래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파우스트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공간을 다루는 영화 중에 뭐가 가장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파우스트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 지금 얘기랑 내용은 다른데 그 지식인이 자신의 지식에 대한 갈증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근대죠. 근대의 그 환경을 최소한 보여주고 그 인물 근처로만 계속 카메라가 돌아가요. 막 진짜 숨통이 막힐 정도로 막 그 공간을 짜임있게 그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 영화는 반대로 공간을 되게 넓게 쓰잖아요. 그 방이라는 공간을 되게 넓게 써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했던 거는 한 트루먼 쇼 같은 영화를 또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죠? 트루먼 쇼는? 트루먼 쇼에 나온 짐 캐리가 살았던 곳은 가짜의 공간이. 그 가짜의 공간은 자신이 리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리얼이라는 곳에서 수십 년 동안을 살아가요. 근데 자신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한 부품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진짜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헐리우드 영화답게 진짜 세상으로 아주 해피하게 인사를 드리고 딱 나가요. 그런데 이 영화는 조금 나이브하지만 그 뒷얘기까지 이제 그리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트루먼 쇼의 짐 캐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할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아주 조금 약간의 대답은 이 룸이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네. 트루먼 쇼도 추천합니다. 네. 흑 기사님은 파우스트랑 트루먼 트루먼 쇼. 쇼. 예. 네. 철 기사님은요? 저는 연관해서 떠오르는 영화는 없어서 오늘은 그냥 같은 감독의 전작 프랭크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영화죠, 프랭크님? 프랭크도 이제 보신 분들은 보셨겠는데 2014년도에 개봉해가지고 마이클 패스벤더가 이제 주인공인데 그 특이한 뮤지션 프랭크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기괴한 이야기를 다룬 블랙 코미디물인데 마이클 패스벤더 얼굴이 마지막밖에 안 나옵니다. 엔딩에 가면을 벗은 다음부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해하기 길어질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근데 이 감독이 약간 좀 영화를 좀 특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 것도 보면은 약간 전형적으로 그리는 영화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철 기사님의 인정을 받은 감독이네요. 네? 몇 안 되는 감독인데 진짜. 인정까지는 아닌데 독특하다. 절반의 인정. 네, 마음에 드는 감독. 마음에 들려하는 감독. 네, 철 기사님은 마음에 드는 감독인 레니 에이브럼 햄슨의 전작 프랭크. 네, 이 영화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달에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3편을 개봉해요. 이 룸도 브리 라슨이 주인공이지만 사나고인, 지하장터 영화의 사나고인도 있고 그 다음에 조이란 영화도 있습니다. 이제 그 여성 CEO를 담은 영화인데 그 영화 2개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특히 한국 영화가 이제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가 좀 되게 희박한 드문 영화인데 영화 시장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여자 배우들이 주인공을 하고 그 좋은 캐릭터를 하는 거 보면 좀 부러운 감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들을 좀 추천해서 저희 나라에서도 좀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케이. 저 이제 끝났죠? 네네. 네, 딱히 뭐 더 하실 끝내세요. 말씀 있죠? 네. 그건 내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잘 편집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네. 네. 조만간 또 뵐게요. 제발. 네. 제발. 엄마의 아들 수동, 쉼없이 공부에만 올인하는 외골수.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 연소는 자신의 눈에 한심하게 보이기만 할 뿐이다. 엄마의 그림, 엄마의 유산,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나한텐 있어. 아빠의 아들 연소, 사업한답시고 가족에게 빚더미를 안겨준 장군은. 그러나 세상 물정에 대해서만큼은 공부밖에 모르는 수동보다 훨씬 더 자신 있다. 무식하고 내세울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아. 야, 너 뭐하냐? 엄마가 그린 그림 내 거니까. 네 건데 뭐? 가져간다고. 잠깐만, 거기 아빠도 있거든? 활짝 웃고 계시잖아. 아빠한테도 초상권 있어. 놓고 가. 그럼 뭐 가위로 오려갈까? 뭐? 가위로 오려가? 너는 어머니 그림에 그게 할 짓이냐? 아, 가위로 오려가면 되겠네. 오려가면 되겠어. 우주고와 두 녀석의 좌충우돌 휴먼 코미디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연극 형제의 밤 많이 보러 오세요.